2020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는데요. 잃어버린 1년으로 부를 정도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분열, 혼돈으로 얼룩진해였습니다. 직장과 학교, 모든 것이 멈추고 대침체기와 대봉쇄를 겪고 있는 젊은 세대에 잃어버린 세대라는 수식어가 종종 붙곤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0년대로 돌아가면 저희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 세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문학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1920년대의 미국 작가들과 시인들, 잃어버린 세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920년) 우리는 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의 여파에서 회복하는 세상에 오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약 3,700만 명,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까지 사망했는데요.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중 대부분은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젊은 성인층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미국도 고립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청년들을 전쟁에 내보냈고 그들은 비교적 짧은 교전 끝에 단련된 병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국제연맹의 창설과 변화된 세계에 대한 희망은 미국에 돌아온 고립주의 아래 무너지고 마는데요. 전통적이고 낡은 도덕관념에 환멸을 느낀 젊은 세대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싶어 했습니다. 심해지는 인종차별, 주류금지법에 의한 늘어나는 범죄와 갱단들의 폭주,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대조되는 기업 중심 경제가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광란의 시대, 표면적으로는 화려했던 1920년대 재즈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극과 극을 달리던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과 작가들이 파리로 몰려들었는데요. 왜 하필 파리였을까요? 예술적 자유를 표현하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전시키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은 유럽 문학의 전통에 감탄하였고 미국의 정적인 삶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피카소와 달리 같은 화가들과 라벨 스트라빈스키 같은 음악가들이 파리를 문화와 아방가르드의 중심으로 만들었는데요. 술이 금지되었던 미국과는 달리 쉽게 방탕하고 보헤미안적인 삶을 파리에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부와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 경제 때문에 달러의 강세로 미국인들은 파리에서의 삶이 금전적으로 감당하기 쉬웠는데요. 1920년대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작가들은 파리의 아지트라고 할 수 있는 두 곳의 주요 미팅 장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르투드 스타인의 살롱인데요. 오빠와 함께 파리에 도착한 그녀는 거대한 미술품 컬렉션을 모았고 프랑스의 전통적인 살롱 문화를 중심으로 그녀의 집은 예술가들과 문학인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다른 장소는 셰익스피어와 컴퍼니 서점이었는데요. 대여 도서관, 서점, 미팅 장소로 셰익스피어와 컴퍼니는 영미 문학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곳을 사랑스럽고 따뜻한 명랑한 곳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곳의 주인 실비아 비치는 해밍웨이와 조이스 같은 많은 문학가들이 단골로 드나드는 상징적인 곳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해밍웨이는 잃어버린 세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 전선에서 앰뷸런스 운전사로 용감하게 병사들을 도우고 7살 연상이었던 간호사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전쟁 후 미국에 돌아오지만 꿈같은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한 해밍웨이는 이후 일리노이주의 정적인 생활이 그의 예술적 취향에 안 맞는다는 것을 깨닫고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파리로 제2의 삶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충분한 행운이 따라주어서 젊은 시절 한때를 파리에서 보낼 수 있다면 파리는 마치 움직이는 축제처럼 남은 일생에 당신이 어딜 가든 늘 당신 곁에 머무를 거라고
저도 파리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냈던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구인데요. 그의 회고록 파리는 언제나 축제는 그의 가난했지만 낭만적인 청년 시절의 파리의 삶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스타인의 도움으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문학과는 달리 특유의 간결하고 직접적인 장문 스타일을 완성시켰습니다. 파리의 카페 문화는 그 시절의 문학가들에게 완벽하게 어울렸는데요. 센강의 왼쪽 둑을 따라 몽파르나스에 있는 수많은 카페들 중에서 헤밍웨이는 가장 좋아하는 클로세히 드릴라스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글을 쓰곤 했습니다. 카페는 아파트에 비해 난방이 잘 되고 불이 잘 들어와서 커피나 브랜디 한 잔의 가격으로 하루 종일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긴 하루 끝에 밤의 카페는 술을 마시는 광란의 장소로 바뀌었는데요. 주민들과 다른 작가들이 토론을 하고 춤을 추러 몰려들었습니다. 가끔 헤밍웨이는 산만한 카페를 피해 룩셈부르크 공원을 거닐고 박물관으로 들어가 모네, 마네, 세잔의 작품을 바라보곤 했는데요. 처음엔 그는 주로 단편 소설과 뉴스를 썼지만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읽은 후 다음 작품은 소설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1926년 출판된 그의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서 그는 공허함과 불행으로 가득 찬 생동감이 없고 방황하는 캐릭터들을 묘사하는데요. 헤밍웨이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등장인물들은 전쟁을 경험하고 전통적인 도덕과 믿음의 가치를 잃고 삶을 도피적으로 쾌락적인 활동으로 채우는 남녀들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이 작품은 그를 단숨에 유명세에 오르게 하고 우기어 자리거라 등 이후 그의 작품들은 많은 청중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한편 헤밍웨이의 친구 F. 스콧 피츠제럴드는 헤밍웨이와 상당히 다른 여건에서 파리에 도착했는데요. 낙원의 이면으로 이미 성공을 거둔 그는 1924년 봄에 파리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자가 된 그는 와이프 젤다와 함께 매일 밤 술과 파티를 일삼았고 산만한 생활 탓에 일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남부로까지 이동하면서 그는 다시 절제력을 찾았고 그의 최고의 명작 위대한 개츠비를 1925년에 출판합니다. 이상적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자수성가형 남자를 상징하는 주인공 제이 개츠비는 그 똑같은 아메리칸 드림에 의해 삶이 비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소설에 나오는 올드리치, 즉 전통적인 엘리트 계층은 공허하고 무정하게 묘사되지만 결국 비엘리트 계층과 뉴리치, 즉 자수성가한 개츠비와 하층민만이 파괴되고 올드리치들은 그들의 범죄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아메리칸 드림이 무너진 사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츠비는 그 녹색 불빛을 우리가 미처 찾기 전에 사라져버린 절정의 미래를 믿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결을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가면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모든 힘을 써서 그 초록색 불로 상징되는 꿈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마지막엔 공허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착하는 개츠비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떠밀려가면서도 그 환상으로 인한 원동력으로 전진하는 개츠비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츠비와 하층민들의 허무한 죽음, 그의 광란의 파티에 참석했던 많은 손님들 중 아무도 오지 않은 그의 장례식, 미국뿐만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영문학의 최고의 명작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많은 잃어버린 세대의 문학가들이 비극적인 삶의 종말을 맞이했는데요. 피츠제럴드와 헤밍웨이는 둘 다 알코올 중독자들이었고 피츠제럴드는 1940년 44세의 나이로 사망할 무렵엔 대공황의 여파로 제지시대의 방탕함을 대표하는 인물로 금세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헤밍웨이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의 주인공들처럼 세계를 떠돌다가 많은 부상을 입고 노인과 바다라는 명작을 쓰고 노벨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에 시달리던 그는 1961년 총으로 스스로를 쏘고 자살합니다.
그 외 같은 시대의 많은 작가들이 2차 세계대전이 들어서 극단주의 사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파리도 1920년대 후반이 되면서 예술적인 활력을 잃게 되는데요. 피츠제럴드는 미국인들의 수는 증가하지만 질은 매년 떨어졌다고 묘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자 미국인들은 하룻밤 사이 더 안정된 삶을 위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피츠제럴드가 다시 돌아온 바빌론에 2년이란 세월이 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저도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후 파리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산은 남게 되는데요. J.D. 살린저나 리차드 예이츠 같은 많은 작가들과 현대 영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작은 그 후 50, 60년대의 비트 세대와 오늘 젊은 세대와 같은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전해지는데요. 제가 이 책들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은 것처럼 그들의 작품을 읽어보면 삶에 대한 좌절, 공허함, 쓸쓸함,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는 지혜와 마음가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